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이요. 허리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무리한 운동을 해서 그랬고 뭐 잠을 잘못 자서 그랬고 뭐 그러는데요. 그렇게 생긴 근육통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움직일 때마다 기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요. 자, 오늘 이 근육통, 통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 씨 그리고 김유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현병수 씨는 온몸이 막 뻑짝지근하다. 나는 왜 이렇게 통증이 많냐. 뭐 이런 걸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평소에 제가 좀 그러죠, 그죠? 만성 근육통입니까? 아, 예, 계속 이게 몸이 뻐근하고, 네. 이게 뻐근하다 못해, 이제 인생이 전문 용어로 매가리가 없어요. 이게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막 그러는데, 제가 또 사실 같이 우리가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축구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또 어깨나 이렇게 뭐 팔다리가 안 결리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회의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네. 이게 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회의를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우리 판도사 회의 때 좀 일찍 나오기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괜한 얘기를 던졌네요. 네. 그래요. 그런 통증이 올 때 어떻게 처신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 좀 포장을 좀 할게요. 살짝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내가 이제 안마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피로가 싹 달아납니다. 엄마 손이 약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내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우리 아내 얘기를 뜬금없이 한번 던져봅니다. 네. 아니 평소에 아내 얘기 하나도 안 하시다가 오늘 왜 갑자기 뭐 집에 잘못한 거 있으세요? 걸렸네요. 그냥 요즘 또 잔소리도 심하고 그래서. 아니 하루 예, 미안합니다. 어쨌든 아내 얘기 갑자기 포장했어요. 예. 자, 네. 네, 하루 종일 집안일에 현금이 돌보는 일에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아무 말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는 기쁨보다는 네. 뭔가 주는 기쁨을 더 크게 생각하는 아내라서 예, 제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우리 병수 씨도 좀 주세요. 더 이상 가정 얘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런데요. 같은 안마를 해도 병수 씨 아내분처럼 시원한 손이 있고요. 안마를 받아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찜질을 열심히 해줘도 안 개운할 때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피로, 통증 제대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피로를 푼다고 풀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지 하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김학도의 판도사 더욱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발을 삐끗했을 때, 온몸이 뻐근할 때 쉽게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 찜질에 관한 이야기를 판도사에서 풀어봅니다. 찜질 제대로 하는 방법,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안마, 몸을 망치는 생활 습관 등 건강에 좋은 정보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휴대폰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올 때, 그럴 때 온찜질이 좋다는 거고요. 예. 먼저 찜질 대탐구. 통증엔 과연 온찜질이 좋을까요? 냉찜질이 좋을까요? 더불어 증상별 올바른 적용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궁금하시죠? 빨리 따라오세요. 김학도의 판도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물론 크게 다쳤다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맞지만요. 가벼운 타박상이나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찜질로 아픈 부위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유진 씨, 이 자가 찜질이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합니까? 네, 찜질은 아픈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는 건데요. 그게 나쁜 자극이 아니라 온도, 그러니까 온열 자극이나 한랭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안정시키기도 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찜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좀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장어 꼬리를 먹으면 그날 밤 왠지 그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게 기분상 있다. 그런 이제 기분이 약간 호전되는 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료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보통 이 찜질하면은 크게 온찜질, 냉찜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게 더 몸에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온찜질이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찜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병수 씨는 어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저랑 생각이 일맥상통하시네요. 아, 그래요? 예, 옛날부터요. 우리 민족은 땀을 내고 온욕을 하고 그래왔습니다. 왕들도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왕들이 나오시네요. 예, 예, 그리고 그 뜨거운 게 몸에 좋다는 거. 요걸 좀 예, 말씀드리는 아니 근데 거예요. 두 분 축구 열심히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격한 운동할 때 냉찜질하지 온찜질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선수들 다쳤을 때 들것이랑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뭐예요? 바로 얼음 주머니입니다. 통증이 오고 붓는 걸 방지하려면요, 일단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하나 알아요. 그러니까 다쳤을 때 바로는 냉찜질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해서 눈이 부었을 때 숟가락 이렇게 갖다 대면 조금 진정 효과가 있는 듯 하잖아요. 네, 맞죠. 그거랑 그래요. 같은 이치인가요? 네, 그렇죠. 아이, 근데요, 갑자기 차가운 걸 우리 몸에 탁 갖다 댔을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어디 뭐 옷 속에 얼음을 넣어봐야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뜨거운 물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요 어때요? 굉장히 개운합니다. 시원한 느낌이 나잖아요. 뜨거운 게 몸에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엔 온찜질이 좋은 이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고된 농사일로 허리 편할 날 없었던 우리네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현대 여성들도 반복되는 가사노동으로 몸 이곳저곳에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이럴 때 찾는 것이 바로 뜨끈뜨끈한 온찜질. 정말 온찜질이 우리 몸의 통증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시죠. 온찜질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한 찜질방. 눈 돌리는 어느 곳이든 따뜻하게 몸을 데우는 손님들을 볼 수 있는데요. 땀 흘리면서도 뜨거운 곳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 대체 뜨거운 찜질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몸 팔다리 아프고 그럴 적에는 좀 와서 땀 좀 쭉 빼면은 좀 가볍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와요. 일상생활 하면서 뭐 힘들게 일할 때는 항상 몸도 무겁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도 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욕하고 찜질도 하고 이러면 훨씬 몸이 개운하다는 생각도 들고 가볍고. 예, 제가요 간이식을 했어요. 간이식.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로 오면은 몸이 가뿐하고 좋으니까 제가 수시로 여기로 옵니다. 찜질방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찜질이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고 답했는데 과연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예, 온찜질이 근육통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율신경 반응에서 혈관 확장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류량을 증가가 시키고 그 증가된 혈류량에 의해 가지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의 원인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도움을 주는 이는 더운물 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근육 이완이 또 통증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을 통증 부위에 갖다 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또한 근육 이완 현상으로 근육통이 완화된다는 말씀. 온찜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중국에서는 500여 년 전부터 뜨겁게 달구어진 돌을 아픈 부위에 올려 돌의 열기로 통증을 치료하는 이른바 스톤 테라피 요법을 사용해 왔고요. 우리 선조들 또한 뜨거운 수채 열기를 이용해 오늘날 찜질방과 같은 온찜질법으로 신경통과 근육통을 다스려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또 한 가지 온찜질법이 있으니 바로 뜨뜻한 온천수를 이용한 온천욕인데요. 약 600여 년 전인 세종대왕 때 경기 이천 지역에선 우연히 발견한 온천수로 지역민들이 근육통 및 안질, 피부병 등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찜질방과 더불어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온찜질법, 온천욕. 그럼 한 이틀 정도 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죠. 편안하고 피로가 그야말로 피로가 회복. 네. 저는 잠을 되게 뒤척이는 편인데 여기 이용하다 보면 잠도 되게 잘 오고요. 특히 이렇게 요즘 간절기라서 아침 저녁 쌀쌀한데 그럴 때마다 생각 많이 나서 자주 오려고요. 피부가 좀 약간 건조하고 아토피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 피부가 다음날 좀 이렇게 보들보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고 있어요. 온천수에 포함된 유황과 마그네슘 성분은 피부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고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아토피뿐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용에 관심 많은 여성들을 위한 녹차탕, 와인탕 등 피부 청정 효과를 더한 이색탕들도 사랑받고 있죠. 가장 쉽게 온찜질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찜질방과 온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용 시 유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찜질방의 온도는 간접 온도 전달이기 때문에 보통 70도에서 75도 전후로 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래됐다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대로 그만큼 피부 손상이라든가 심장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0분에서 30분 이상 넘기는 거는 가능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애용해온 온찜질. 오랜 세월을 사랑받아온 만큼 단언컨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보니까는 이번 주말 가족들 데리고 온천에 가서 몸 푹 담그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뜨거운 걸로 찜질을 하면 좋아진다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온찜질은 손상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 말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 요 네. 말인 거고요. 요 말은 곧 우리가 회복이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온찜질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한다던가, 그러니까 목이나 손목이 뻐근한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성 근육통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올 때 그럴 때 온찜질이 좋다는 거고요. 예. 근육 이완 효과를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온찜질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 무리한 사우나나 온천욕 같은 거 하면 오히려 피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무리하네요. 좀 저한테 무례하고 그러네. 이게 알맞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짚고 따지고 넘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찜질이라고 해서 사우나만 생각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예, 물수건이나 이제 샤워기 이용하는 거, 쑥뜸 이용한 거 있잖아요. 네. 쑥찜질 같은 게 이게 죄다 온찜질입니다. 아하. 몸에 나쁘다면요. 그렇다면 쑥뜸 이런 게 전해져 내려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그리고 효소 찜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쌀겨에 기능성 미생물을 배합시킨 걸로 찜질을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온찜질이 몸에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저와 계속 같은 생각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니 물론 좋죠 온찜질. 하지만 모든 증상에 다 온찜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냉찜질이 필요한 증상과 이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한 마리 나비처럼 우아한 몸동작을 구사하는 리듬 체조. TV를 통해 넋을 잃고 보신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무대에서는 멋진 기량을 보여주던 선수가 안타까울 때가 있으니 바로 부상 소식을 접했을 텐데요. 잠깐! 저게 뭔가요? 지금 얼음찜질하는 거 맞죠? 힘찬 플레이를 하는 축구 선수들에게도 몸부상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요. 이처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 부상해 냉찜질을 선택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의심 많은 판도사 제작진. 운동선수들이 실제 부상 시에 냉찜질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고교 배구부의 연습 현장을 찾았는데요. 발목이요. 네, 상대편 발 밟고도 돌아가고 자기 혼자서도 돌아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 아마 발목 한 번쯤 돌아간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저 다른 것보단 붓기 빠지는 시간이 훨씬 적고 발목 다쳤을 때는 얼음찜질이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얼음찜질을 주로 많이 하죠. 얼음찜질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좀. 손목과 발목에 강한 힘이 요구되는 배구 경기. 때문에 선수들의 손목과 발목은 부상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냉찜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처가 덧날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절 부상의 위험이 큰 만큼 연습 전에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선수들.
하지만 격렬하게 운동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부상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꿈꾸며 열혈 연습 중인 선수들. 그런데 한 선수가 연습 중 착지 실수로 발목을 접질렀네요. 누워 있어. 고통스러워하는 선수의 신발을 벗기는 동료 선수들. 천천히. 얼음 있는 거 다 가져오고. 다리 올리고. 그리고는 이것 좀 보세요. 역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차가운 팩을 가져다 냉찜질을 해주네요. 그런데 부상당한 곳에 차가운 얼음을 대주면 더욱 자극이 될 듯도 한데요. 바로 차갑게 찜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관절 주위가 삐었다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는 인대나 힘줄이냐 근육이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 어차피 의학적으로는 그 손상된 부위에서는 미세하지만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냉찜질은 자율신경에 반응해 가지고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혈을 더 이상 방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독성 물질에 관한 염증을 그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분들이 운동하다가 어디 관절이 삐었다 할 때는 냉찜질을 해주면은 부종 가라앉히고 염증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냉찜질은 손상 부위 내부의 출혈을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데요. 또한 정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수들에겐 냉찜질과 더불어 부상 중엔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하네요. 자, 이쯤에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부상 시에 따뜻한 온찜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더운 물 찜질하게 되면 자율신경 반응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확장하게 되는데, 그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출혈 있는 부위를 출혈을 더 과장으로 조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출혈이 둔갑하게 되면 손상된 부위가 더 붓게 되고, 부은 부위의 주위에서 독성 물질이 나와서 화학적 반응해서 또 더 다치 또 통증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급성으로 손상된 분한테는 더운 물 찜질은 금기 사항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가벼운 발목과 팔목 관절 염좌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부상을 대비해 가정에 냉찜질팩 하나쯤 준비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갑작스럽게 다쳤을 때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법. 냉찜질을 꼭 기억하세요. 네, 배구 선수들을 만나고 오셨네요. 몇 년 뒤에 이제 국가대표로 뛸 그런 새싹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구 선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이 팔다리가 정말 길어요. 이거 부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짧지? VCR을 보셔야 되는데 네. 선수들의 다리를 보셨네요. 굉장히 부러우셨나 봐요. 네, 부럽습니다. 근데 뭐 선배님도 짧다고 제가 봤을 때 절대 짧지가 않아요. 다리가 그래요? 짧지가 않습니다. 그냥 상체가 그냥 유난히 참 기실 뿐이에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짧은 게 아니었구나. 짧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운동 중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 근육통이나 발목 삐끗하면서 발생하는 관절 염좌입니다. 네. 이럴 때는요, 혈관이 확장되면 큰일 납니다. 혈관을 좁혀서 출혈을 막아야 하고 근육을 수축시켜서 붓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냉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구나 축구, 농구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생긴 부상에는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돼서 부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요. 냉찜질은 붓기를 감소시키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거기다 내부 출혈을 감소시키는 작용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냉찜질이 이제 해당할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차가운 느낌으로 인해서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타박상으로 멍이 생겼을 때도 냉찜질을 해주면요, 내부 출혈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삐거나 다쳐서 통증이 발생한 경우 냉찜질이 좋다는 유진 씨의 의견이었고요. 만성적인 관절 통증이나 근육통 완화에는 온찜질이 좋다는 우리 현병수 씨의 의견 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선생님께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본 후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근육통이 심한 운동이나 어떤 손상에서 급성으로 오신 분한테는
그 손상된 근육이 출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통증 연부는 얼음물찜질해야지 더물찜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보행을 했다. 안 그러면은 급성기를 지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 근육에 통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더물찜질을 하게 되면은 손상된 근육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외에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첫째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찜질 방법도 달리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일 때는 냉찜질로 혈관을 좀 좁혀주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온찜질로 혈관을 넓혀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올바른 찜질법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 취재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유, 또 훌륭하다는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강한 자극은 화상이나 동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또 차갑거나 네. 너무 뜨거운 찜질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찜질을 해도 내 몸이 계속 뻐근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꼭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만성이든 급성이든 근육통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하시거나 사물을 볼 때도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다치기 전에 간간히 스트레칭을 해줘서 척추 주변 인대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운동 전에 준비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러면 부상 위험도 또 높아지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도 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요. 판도사에서 알려드린 찜질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온도와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찜질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는 간편하고도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천욕, 사우나 등 뜨거운 찜질로 몸을 풀곤 했는데요. 이런 찜질법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만성 근육통이나 혈액순환 장애에 좋습니다. 반면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한 냉찜질은 혈관을 좁혀 출혈을 막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운동 중 발생하는 근육통이나 관절 염좌에 이용합니다. 증상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면 상황에 맞는 찜질로 더욱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동급 최강 교양정보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상의 위험은 늘 있습니다. 부상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야구를 좀 좋아해서요. 공을 갖다가 하도 많이 던져대니까는 이 어깨가 늘 뻐근해요. 거기다 애들 3명 이렇게 안고 있으면 더 뻐근해서 애들도 못 안아주고 그러는데 우리 병수 씨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야구도 하시는구나. 축구도 네. 하시고 야구도 하시고 만능이시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아기가 우리 현금이가 한 10kg 이제 부쩍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약간 손때가 타서 좀 안아주거든요. 아빠니까 또 아빠 기능 발휘하려면 안아주고 또 이렇게 좀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죠. 이게 팔이요. 이게 또 옛날 같지가 않아요. 허리까지 굉장히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아빠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이 아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치 그리고, 아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사무직 계시는 분들도 허리를 이제 굽히시고 이제 일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렇게 어깨 허리 그렇죠. 딱 결리실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힘들죠. 네, 그렇죠. 자세가 안 좋으면요. 만성 근육통이 올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얘기 나눴던 휴대폰이나 컴퓨터 많이 사용하다가 관절에 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 한번 다잡아 보시겠습니까? TV 볼 때 자세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현병수 씨 아주 젊은데 허리가 저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예. 제가 또 이제 지금 이렇게 팁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너무 또 이러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제 자세를 딱 바로 잡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과연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더욱더 궁금해지는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함께 보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자, 지금부터 만성 통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오랜 스마트폰 사용, 쪽잠 자기, 다리 꼬기, 이 행동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척추나 관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라는 거죠. 통증을 불러오면서 건강을 한순간에 완전 제대로 망가뜨릴 수 있는 나쁜 생활 습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자세 고칠 준비하세요. 잘못된 생활 습관 그 첫 번째는 허리에 무리를 주는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 통증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예전엔 노년 질환으로만 여겨졌지만 요즘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청소년일 경우 체중이 허리에 실리는 시간 또한 많은데요. 이 같은 이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무려 15%에 해당하는 43만 명이 10대를 포함한 젊은 층이었는데요. 통증의 원인이 자세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웅크린 자세로 자는 습관은 만성 허리 통증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새우잠이란 새우처럼 옆으로 웅크리고 자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흔히들 태아형 자세라고도 얘기하는데 새우잠은 양쪽 다리를 심하게 좁고 자기 때문에 척추와 근육의 배열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허리의 압력을 증가시키며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요근을 긴장시켜서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척추가 부드러운 S자 곡선 형태를 유지하도록 천장을 보면서 똑바로 자는 자세인데요. 자나 깨나 허리 건강 신경 써야겠죠? 평소 안 하던 운동한 다음 날 팔다리 굉장히 당기는 경험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운동 좋아하는 저 병수도 굉장히 자주 느끼는 통증인데요. 바로 근육통입니다. 막 요런데 요런데 막 이렇게 막 욱신거리는 경험,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정체 모를 근육통의 원인, 저 병수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두 번째는 근육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근육통이란 말 그대로 근육에 생기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근육통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이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등 평소 안 하던 운동을 한 다음 날 근육통을 느끼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짱 열풍과 함께 운동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많아졌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근육통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육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더 강한 운동을 선택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근육통은 더욱 강한 운동으로 풀어주자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로 휴식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3일에서 7일 정도면 몸이 회복되므로 이 기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로 몸을 추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육통이 심한 경우에는 마사지나 냉온찜질, 약물요법 등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쯤에서 병수 명언 하나 날리겠습니다. 진정한 몸짱은 몸이 좋은 사람이 아닌 몸이 건강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네? 근육통을 참아가면서까지 운동을 한다고 다 몸짱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심하시고요. 비가 오면 뼈마디가 쑤신다 하시는 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 지금부터 나갑니다. 세 번째는 관절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관절염을 부추기는 생활 습관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가사일인데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사 스트레스는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 또한 관절 내 연골에도 영향을 주어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등 가사일을 잘 들여다보면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체중의 2~3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무릎에 실리게 되는데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려 체중의 7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은 뼈와 뼈 사이의 연골, 인대, 근육이 조화를 이루며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돕는데요. 여기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연골의 일부분이 닳게 됩니다. 이 같은 관절의 변화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 같은 통증 질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생활 습관, 뼈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지금 당장 생활 습관부터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병수의 TOP 잘 봤습니다. 근육통이 생기는 이유,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 관절염을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우리 병수 씨가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이 쪼그려서 가사일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남편이랑 애들 챙기느라 정작 무릎 관절 돌볼 틈도 없는 우리 어머님들. 저도 이 영상을 보다가 제 아내가 생각나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장모님이 무릎에 주사를 계속 맞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무릎을 좀 덜 쓰시고요. 걸레도요, 그 대에 꽂아서 서서 이렇게 좀 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청소를 안 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긴 한데 깔끔하지 않죠, 그건. 네. 예, 깔끔하지 않네요. 청소는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목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자면요. 요즘에는 목 디스크 환자가요, 남녀노소가 구분 없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예. 네, 어른들은 퇴행성이라지만 학생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나쁜 습관 때문인 건데요. 목 디스크의 문제는 재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너무 심한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약간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또 잘 해주시네요. 의학에 관해서 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학 프로그램 전문 MC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정말. 예. 그래요. 평소 말이죠. 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 때요. 시선을 약 15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면의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병수 씨,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있죠. 네. 이제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요. 이제 몸을요,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정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몸을 더 망치게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가 깔끔하네요. 과유불급. 요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예, 마무리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자, 병수 씨 수고하셨고요. 사실 병원 갈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면 가벼운 안마나 찜질로 풀어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찜질법에 이어서 안마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네, 안마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나 힘 좋은 엄마 손만 시원하다는 생각 다 편견입니다. 판도사를 보시는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로는 안마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저만 따라오세요. 가족에는 물론 건강도 챙기는 올바른 가족 안마법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안마법을 가르쳐주실 박향선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선생님, 요즘 저희 부모님이 날씨 탓인지 어디가 자꾸 아프시다고 그러시거든요. 이럴 때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배워갈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뭉친 근육만 잘 풀어줘도 병원 가실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참에 제가 돈 안 들이고 효도하는 법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가족을 위한 생활 안마 첫 번째는 부모님의 피로를 풀어줄 어깨 안마입니다. 어깨와 목 경계선 부위에 뒤, 옆, 앞선을 잡아서 주물러야 되는데요. 가정에서는 그게 어려우실 테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어깨 끝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척추 양쪽 근육 능선을 따라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주물러주면 됩니다. 어깨뼈 위 안쪽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사선으로 주물러주고 눌러주고 겨드랑이 바깥쪽을 꼭 쥐어줍니다. 자,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김유진 리포터 이번엔 직접 나서봅니다. 제법 잘 따라하는데요. 이 정도면 안마로 부모님께 점수 따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리포터 안마 받아보셨는데 어떠세요? 예, 처음 치고는 너무 잘했어요. 예, 손에 힘이 너무 센데요. 조금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마 두 번째는 직장인을 위한 허리 안마인데요.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요? 네, 아무래도 사무직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일도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많이 아픈 편입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평소 때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오늘은 제가 안마를 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추뼈를 중심으로 양쪽 근육을 따라 엉덩이까지 주물러주고 눌러주면서 앞통점과 고결점을 찾는 겁니다. 앞통점은 눌렀을 때 특별히 통증이 심한 부분을 앞통점이라고 하고요. 고결점은 근육이 뭉쳐서 딱딱해진 지점을 고결점이라고 합니다. 앞통점과 고결점이 파악되면 뭉친 근육을 잘 풀어준 다음 허리와 골반을 움직여줍니다. 이때 통증 부위를 보호하면서 서서히 움직여주는데요. 이 동작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배 근육을 이완시켜 허리의 통증과 피로를 덜어주는 동작인데요. 허리 밑에 두 손을 넣어 깍지를 끼고 허리 펴주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안마를 받는다고 통증이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를 교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가족을 위한 마사지, 이번에는 아이가 있는 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적당히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 나갑니다. 바로 성장판의 위치인데요. 어깨와 무릎을 비롯해 생각보다 많은 곳에 성장판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판의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실습 해봐야겠죠? 아이의 발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발바닥을 보면 앞쪽 3분의 1 지점에 움푹 패인 곳이 있죠? 그것을 발가락 방향으로 80에서 100회 정도 밀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아이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키가 자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무릎을 구부렸을 때 움푹 패인 것이 있죠. 이것은 성장판이 모인 곳으로 다리 뼈의 성장을 촉진시켜 롱다리로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장판은 주로 뼈 양쪽 끝에 위치하며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껴있는 형태입니다. 성장판은 사춘기가 되면 다치기 때문에 청소년기 전까지 성장판을 자극해주면 성장 호르몬의 활성을 도와 키 성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앞에 거 배워가기만 하면 좀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시원하게 받고 싶은데 자신을 위한 안마 뭐 없을까요? 있죠. 힘 적게 들고 아주 효과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안마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위한 안마는 바로 발지압 안마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은 우리 인체 축소판이기도 한데요. 발지압을 하면 인체 각 기관에 해당하는 신경 반사점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생략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화합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생활 안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안마법에 대해서 우리 김유진 씨가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근데 유진 씨가 사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여려 보이고 길기만 했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야구임이라고 하나요? 이게 손님도 굉장히 세나 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확인 들어갑니까? 네. 확인요? 네. 저한테 굳이 확인하셔야겠어요? 네. 아, 그래요? 뭐 안마라도 해주시려고요? 힘 좀 보시죠. 이러면 저야 좋죠. 힘 좀 보래요. 힘을 보래요, 힘을. 아우. 감정이 약간 있는데. 네. 갑자기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네, 네. 좀 방송에서 좀 자도 됩니까? 이렇게 좀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우리 또 와이프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피로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네. 아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내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종아리가 점점 굵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 안마, 내가 해줄 수 있는 맞춤 안마법은 없을까요? 종아리는요, 네. 생활 습관이나 걸음걸이, 신발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굵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치하면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하고요. 네. 일단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데요. 혈액순환에는
온찜질이죠. 온찜 우리가 한 20분 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확인을 하십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온찜질입니다. 네, 그렇죠. 따뜻한 물에 씻은 후에 손바닥으로 다리 안쪽을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쓸어 올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안마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저도 집에 가서 실습을 아내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종아리 근육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마를 해주실 때는요, 이게 너무 세게 하거나 또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근육이 놀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찜질을 비롯해서 생활 속 건강해지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씩 남겨뒀죠. 현병수, 김희준의 VIP 함께 하시죠. 네, 요즘에 찜질팩이나 롤러 같은 기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실 때 화상이나 부상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사용법,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더 악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유진 씨의 VIP 보시겠습니다. 네, 다친 후에 치료를 하려는 생각보다는요, 다치기 전에 몸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몸 자주 쓰는 부위에게 꼭 휴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꼭 다친 후에 또 아픈 후에 몸 관리에 잘할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죠. 평소 팔다리 쭉쭉 펴주는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줘도 확실히 우리 몸은 덜 피곤하고 또 잠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지개 이렇게 쭉 피는 거 자주 할수록 좋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쭉 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기지개 쭉 펴면서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일상 속 부상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주부는 관절염이, 경무에 시달리는 회사원은 척추 통증을 비롯한 만성 근육통이 흔하게 찾아오는데요. 바닥 청소를 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긴 빗자루나 걸레를 사용하고 사물을 볼 때는 체형에 맞는 의자 사용으로 허리와 목 통증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쌓인 피로는 가벼운 안마로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 몸 상태를 고려해 힘의 강약을 조절하고 어깨, 허리, 다리를 꾸준히 주물러주는 것으로도 가벼운 피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 올바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몸 관리로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는 지금 앉아있는 소파 푹신푹신해요? 아니면 딱딱해요? 이거 푹신하죠. 이거. 집에 있는 거는요? 저희 집에요? 네. 소파가 없어요. 딱딱한 소파가 좋을까요? 아니면 푹신푹신한 소파가 좋을까요? 푹신푹신한 게 좋죠. 소파는 편안해야 되는데. 푹신푹신하면 허리 아프지 않나요? 맞아요. 오래 앉아있어요. 소파는 가구가 아닙니다. 뭔 소리죠? 과학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집 소파는 좀 딱딱한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오래 앉아있기 편하고 어느 정도 자세도 딱딱해야 좋아요. 하는데 네. 얼만큼 딱딱해야 좋은 건지. 아니 그럼 그럴 거면 돌에 앉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딱딱한 푹신한 거고. 소파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기 어디 계곡이나 가서 저기 산에 들어가요. 예? 그런 소파 쓸 거면. 아예 딱딱한 소파 그 자세 안 좋아요. 허리 안 좋아요. 오늘 또 푹신푹신한 게 좋다. 남자의 딱딱한 게 허리를 좋다. 또 그게 아니라 왜 허리를 푹신푹신하면 네.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아까 오늘 배웠잖아요. 좋은 자세가 중요하다. 소파는 그래도 지금 소파에서 이 정도 좋은 자세 아닙니까? 뭐. 예. 근데 여기도 좀 너무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푹신푹신해야 좀 괜찮잖아요.